오늘은 우리가 또 고전시가 작품 세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탁의 시조, 그리고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그리고 백리금파에서라는 수필 세 개가 묶여있는 고전시가 문학 세트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감상을 쉽게 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시조를 우리가 보기 전에 나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별로 나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이로 자신이 있잖아요. 젊고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 말 할 때는 나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유일한 생각이 있다면 빨리 20살 되었으면 좋겠다. 왜? 19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19금으로 나의 모든 자유를 자꾸 제한을 걸고 못 사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래서 20살이 빨리 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20살이 되었어요. 좋더라고요. 20살이 되고, 이제 20살이 좀 나이 1살, 2살 먹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나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 근데 한 25살, 6살 되니까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에서 여러분 시옷 받침이 중반이에요. 4, 5, 6. 그 다음에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게 후반이에요. 7, 8, 9. 그래서 20대 중반, 20대 후반이 되고 이제 30이 딱 될 때 되니까 이제 왠지 10대, 20대니까 엄청 젊은 느낌이잖아. 근데 30대부터는 약간 나이 된 느낌이잖아. 30대가 되기가 싫거든, 사람들이. 30대 될 때 30살이 되기 좀 싫더라고. 근데 막상 30살이 되고 보니까 별 생각이 없더라고. 30대부터는 뭘 안 하게 되냐면 좀 나이를 안 세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 30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30대가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만 나이만 세기 때문에 한국 나이를 거의 쓰지 않지만 사실 오랫동안 한국 나이로 살아온 선생님은 올해가 딱 40이 되는 해거든요. 40이 되니까 진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30, 40대일 때가 좀 있었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먹는 게 별로 싫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보면 그래도 나는 막 할아버지처럼 보이진 않는데 내 친구들 중에 머리가 하얗게 된 애들도 있고, 얼마 전에 뭐 고등학교 동창반이라고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들어갔더만 모였다고 해놨는데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거야. 나도 저런 건가 싶어가지고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이에 대한 생각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나이가 먹기 싫어.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처음으로 선생님이 된 게 27이거든요. 27살에 중학교 2학년 담임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15살이었어. 내가 15, 걔들이 16, 내가 27, 딱 12살 차이였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40이 됐잖아, 한국 나이로. 걔들이 몇 살인지 생각해보니까 28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첫째자로 봤던 그 중학생들이 내가 그때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2학년 2학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제고에서 했던 생활한 그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 생활한 만큼 생활하면 국제고 이제 여러분 국제 수행이 아닙니다. 대학생이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국제고에서 생활한 만큼 시간이 엄청 느리게 빨리 지나갔죠? 그만큼만 빨리 지나가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거의 대학생일 거예요. 거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건 지나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현대인들만 했느냐? 아니요. 우리 조상들도 조선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한번 볼까요? 한 손에 막대기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를 막 놓아서 막아보려고 하고 오는 백발을 막대기를 막 때려보려고 했는데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대요. 백발이 왔대요.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백발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왔다고요? 지름길로 왔대요. 어떻게 왔다고요? 빨리 왔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이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백발이더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나 언제 이렇게 빨리 들었지? 세월에 막을 수 없음과 세월이 빨리 지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우탁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조를 우리가 무슨 시조라고 합니까? 평범한 스타일의 시조라고 평시조로 3장 6, 9, 45자 내외 스탠다드한 형식의 시조. 작년에 배웠죠? 평시조하고 또 무슨 시조가 있어요? 사설시조. 평시조하고 사설시조가 차이 나는 점은 일단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보시면 특히 중장이나 종장의 길이가 6, 9 이상으로 되게 길어져요. 근데 내가 작년에 설명할 때 단순히 길이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평시조, 그리고 평시조가 여러 개 묶여있는 연시조, 이런 것들은 주로 조선 중기, 전기 때 사대부들이 지은 거예요. 유교적인 정신에 가득 찬 사대부들이 지어서 유교 동목을 강조하거나 백성들을 교화하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왜냐면 영만들은 자연 속에서 즐거우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사설시조는 양반들이 즐겼던 형식에서 좀 벗어나요. 조선 특히 중기, 후기, 말기에 이게 지어지는데 작자층이 확대된다 그랬습니다. 신분 제도가 문란해지고 한글이 보급되면서 여성들도 평민들도 글을 쓰게 되면서 양반들의 이야기가 아닌 평민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작품들이 나타나요. 여자들이 쓴 작품, 백성들이 양반을 비판하는 작품, 그런 작품들은 사설시조에 나타나요. 오늘 볼 사설시조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도 정말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기다리는 것들은 택배를 여러분들이 기숙사로 시켜야 되나 집으로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번에는 집에서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집으로 시켜놨는데 집에 가보니까 안 왔고 일주일 동안 못 받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갖고 오라 해야 되나? 필요한 것만 뭐 기다리시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놓고 20분 5분 도착돼 있었는데 55분이 돼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야지. 아저씨 출발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치팅데이 이럴 때 9시까지 오라고 시켜놨는데 보니까 안 왔어. 그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 내가 9시 반까지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사실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다림들이 있지만 선생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애틋한 기다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20살 때 내가 겪었던 기다림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생을 졸업하던 2월 언제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월 3월에 대학생 그때 2월에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던 그 전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둘이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만나는 날. 그런데 선생님은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데이트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MBTI가 J거든요. 그래서 뭐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친구한테 어디 가면 좋냐, 뭐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좋아하냐 막 물어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뭐 했냐면 답사를 했어요. 답사. 친구가 말한 식당에 지금 생각하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내가 식당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메뉴판 보고 자리 보고 나와서 어떻게 할 건지 막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랑 만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장소에 가가지고 뭐 이상합니까? 식당에 와서 보러 왔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 아이한테 내가 막 이렇게 두리번 되는 모습을 보기 싫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딱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약속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날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약속을 한다고 기다리는데 그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순간이 정말 간절한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기다림 하면 그 기다림이 생각나는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설시조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의 그 마음과 내가 그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감정의 코드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어떤 감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마 하면 님이 온다고 한 거야.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밥을 일찍 지어 먹었잖아. 빨리 다 해놓고 밥 빨리 먹는다고 니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나라도 빨리 준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문을 나서 대문을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가지고 건너산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내고 바라보니까 거머이뜨기 서 있어요. 거머이뜨기 뭐예요? 거무니까 흰빛이 뒤섞인 모양. 옛날 양반들은 두루마기에 갓을 썼죠. 님이다! 님이다! 해가지고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버섯 품에 신고 신버섯 손에 쥐고. 지금이야 운동화가 잘 돼 있으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빠르지만 옛날에 신발도 이상하고 신발도 몇 개 없어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빨리 다니려면 신을 벗었어야 됐어. 하고 어떻게 뛰어갑니까? 곰비 인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한마디로 두두두두 뛰어간다는 거죠. 어디를? 진대 마른데 물이 있든가 고여있든가 필요 없어. 일단 님을 만나러 버버버버 가는 거야. 원원 통탕 우당탕탕 건너간 거야. 보통 이 정도로 건너가서 님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 드라마 어떤 그림 달려가서 안겨야 되지. 이 정도로 뛰어갔으면. 하지만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유교걸이에요. 리얼 유교걸. 여러분들 요즘 유교 쟤는 진짜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교 정신 리얼 유교걸이거든. 리얼 유교걸은 달려가서 앉는 거 이런 거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방 옆에 가가지고 조신하게 서가지고 서방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서 막 뛰어갔지만 숨을 고르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정에 담긴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고 이제 서방의 겉눈질을 힐끗 보는 거야. 서방님 오셨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야? 작년 7월 사흘날 껍질 벗긴 주추의 3대 뭔지 모르겠다. 식물이야 식물. 식물을 내가 뭐 이렇게 미친듯이 뛰어온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모쳐라는 마침 때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해기가 낮이었던들 나무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낮이었어요.
밭에 일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미친듯이 뛰어가면 봐. 그리고 갑자기 산에서 있다가 내려. 운동 동네방에 소문납니다. 미친 여자 하나 있다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밤이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웃기게 끝났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뛰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자, 백리금파에서라는 이 수필은 참새가 많이 있는데 이제 백리금파, 황금물결, 그러니까 논이 이제 벼가 잘 익은 거야. 참새가 쪼아먹으러 왔는데 이 주인이 아이들을 시켜갖고 막 참새를 쫓아내. 근데 이 화자가 보니까 참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오뚜기를 꺼내가지고 그 참새를 쫓고 있는 아이들 보고 와봐라. 씨름 1등하면 오뚜기 줄게. 애들이 모여들어서 씨름하는 동안에 참새가 배불리 먹고 그래서 나는 좋았다. 이게 백리금파라는 수필의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자, 33번은 그 표현법 갖고 푸는 문제예요. 표현법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요. 1번, 가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했대. 추상적 관념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 대상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거, 실체가 있는 거. 자, 가하는 아까 뭐로 표현한 거라 그랬어? 나이 먹는 거, 세월에 대한 이야기죠. 나이랑 세월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든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나이 자체는 볼 수 없죠.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근데 아까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백발이 오더라. 백발은 어떤 거예요? 하얀색 머리카락이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백발로 표현했으니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효과가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럼 나이 드는 게 부조리한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돼요. 나이 드는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뒤에 효과가 잘못됐어요. 자, 이건 나는 대꾸의 방식. 대꾸의 방식은 문장의 틀을 반복하는 건데 고전 시간에는 거의 100에 100 다 있습니다. 그럼 나에는 뭐가 있느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벗어 봄에 붓고 심 벗어 손에 쥐고 딱딱딱 라임에 맞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예찬했느냐? 자, 나에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님 혹은 주줄이 3대밖에 없어요. 뭐 님이 어떻고 예쁘고 잘생겼고 이런 거 있어요? 주줄이 3대가 썩었고 나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뛰어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땡. 3번, 다는 측정 대상과 대관을 주고받는 거라 했는데 다에 따옴표가 있긴 있는데 전부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4번, 가와 나는 화자의 공간이동에 따른 정서변화의 추이.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봐두세요. 공간이동을 하려면 공간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갖고 볼게요. 화자는 제일 처음 어디 있었습니까? 집 안. 뭐 해먹었는데? 밥 해먹었잖아. 그때 감정은? 님이 온다 했잖아. 어땠을까? 두근두근 설렜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 해먹고 문을 나섭니다. 이동을 하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뛰어갈 때의 내 감정은? 설렘, 기대감.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 그때 내 감정은? 님이 아니잖아. 실망감, 허탈감, 쪽팔림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집에서 산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장소에 화자가 이동하면서 감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정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의 말은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가에는 공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가 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5번, 나의 나와 다른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나타낸다. 여러분,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운다, 엉엉 운다. 뭐가 생동감이 있어요? 엉엉 운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있으면 얘는 맞거든요. 나와 다른 음성상징어가 있어 없어? 나에 있어. 곰비, 곰비, 처방지방, 원호통탕. 바로 운동하잖아. 그 다음에 다에도 어떻게 우여, 꽝꽝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34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아까 그 밤이에요. 밤이라서 다행이다 할 때 밤. 그 다음에 니은은 천만의 참새들 오늘 밤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의 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근데 이게 기억에서 답이 다 걸러집니다. 1번. 이 밤은 님을 만나게 된 설렘? 안 만났는데요. 2번. 기억은 보지 않은 님에 대한 원망? 밤에 님 욕했나요? 아니잖아요. 3번. 기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 밤에 맞아. 내가 님은 못 만났지만 다리는 아직 튼튼하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4번. 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뭔 내적 갈등이 벗어나서 평온함이 옵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지. 님을 못 만났는데. 다 끝났잖아. 5번 볼까요? 니은은 자신의 행동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 밤이라서 다행이다. 할머니가 안 봐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 니은. 요 밤은 자신의 행동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 오뚜기를 사용해서 참새들을 먹였네. 읽어보세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요거는 이 구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는가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피곤한 날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참새들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참새들은 왜 피곤합니까? 아이들의 회방으로 인해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맸으니까 피곤하다고 피곤한 날에라고 표현했어.
맞아. 2번 흑사병 같다. 이거 어느 구절에서 나오는지 잘 보시면 참새가 여기 가도 아이들이 내쫓고 저기 가도 내쫓고 여기 가도 내쫓고 어딜 가든 다 있어.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내쫓는 소리가 참새 입장에서는 흑사병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흑사병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3번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읽어보시면 이 애놈들이 바로 그 더벅머리 참새 쫓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쫓는 누구도 참 힘들겠다 라는 거니까 출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씨름을 해라 라며 상으로 내가 오뚜기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해 주겠어? 오뚜기를 보면 자 얘들아 오뚜기 봐봐 넘어져도 일어나지 넘어져도 일어나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4번이 맞는 거야. 근데 오뚜기는 단순히 상품이었을 뿐 이런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저급한 정렬 어디서 나오냐면 애들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까 씨름하기 시작하니까 다 달려 나오더라. 그래서 인간의 승부욕은 어쩔 수 없이 저급한 정렬을 갖고 있어. 근데 저급하다는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이 어때요? 이거 좋은 단어예요. 별로 안 좋을 때 쓰는 단어죠. 아 이런 승부욕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6번과 37번은 해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여러분 해학은 풍자랑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고전 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풍자랑 해학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유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풍자는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그냥 비판하면 기분 나쁘니까 혹은 백성들이 양반을 그냥 비판하면 안 되니까 웃음을 섞어가지고 살살 비판하는 게 이게 풍자. 해학은 뭐냐 하면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슬프다고 표현하면 너무 슬퍼. 그러니까 웃음을 약간 섞어서 덜 슬프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흥부전 읽으면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흥부전 너무 슬펐다. 아무도 안 슬프잖아. 그냥 웃기잖아. 근데 여러분 흥부전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봐. 흥부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야. 우리 집에 애가 10명이야. 근데 집이 변변치 않아서 잠자면 발이 밖으로 튀어나가.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삼촌한테 밥 빌리러 갔는데 공모입니까? 숙모입니까? 이 밥 주고 우리 아빠 빵을 때려. 근데 그 뺨을 막 아빠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밥을 얻어먹고 있어. 그리고 이쪽도 때려 주이소 하면서 돌려대. 게다가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감옥에 대신 가고 매일 대신 받고 쌀을 받아오고 이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성부전 읽고 아무도 안 오잖아. 왜? 해학을 썼으니까. 슬픈데 슬픔을 그대로 쓰지 않고 웃음으로 녹여내는 이걸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6번에는 이 보기는 해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학이 적용이 되는지를 써놓고 각각 하나씩 집어넣고 결국은 얘랑 매칭시키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단말합니다. 5번 나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은 과장한 거, 희화한 거, 웃긴 거 맞아. 근데 다에서 우승자가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 모습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서 5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를 보시면 전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번 금방 끝낼게요. 요것도 사설시조에서 해학성을 얘기하고 이 보기에는 5개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선택지에 하나씩 감정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감정이 틀린 걸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딱 1번과 2번만 해볼게요. 1번 보세요. 이거 틀리는데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이 작품에 없어요.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2번을 보세요. 화자가 님이나 여긴 거머리 뜰을 향해 워렁퉁탕 건너가는 모습에 웃음을 지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니까 얼마나 절실합니까?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